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각장애 아동 교육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의 정의, 그리고 기의 해부 생리와 청각 경로, 그리고 청각장애의 분류, 그리고 청각장애의 원인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의 정의는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 발달과 학업 수행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청각장애가 있으면 청각장애 아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청력 손실이 심해서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 이런 상태를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사용하면 또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력이 있을지라도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먹고 살고 뭐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교육적 수혜를 받기 어려운 그런 경우를 청각장애라고 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또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청각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건 아니고 장기간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정도의 청력 상실,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청각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보통 청력은 20데시벨, 그렇게 소리의 단위를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2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소곤소곤이 주고받고 하는 소리를 못 듣는 거, 그럴 때에 아주 큰 소리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큰 소리로 얘기를 조금만 해줘도 들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력에서 한 2배, 3배 이상의 노력을 해도 힘들 때, 그때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인으로 명시합니다. 정의합니다. 그리고 의학에서는 청력 손실과 그 다음 기의 역할 중에서 평형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평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손실되었을 때도 청각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이 있는데요. 두 귀가 다 80데시벨 이상 이런 사람을 기차 소리가 100데시벨입니다. 보통 소곤소곤 주고받는 소리가 20데시벨입니다. 근데 20데시벨은 어림도 없고 기차 소리, 사람이 기차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사람이 입으로 소리를 낸다 해도 아무리 크게 해도 한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해도 잘 못 듣는 사람, 이건 아주 심한 청각장애입니다. 그리고 또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가 반쯤 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 사람, 조금 그래도 반은 알아들으니까 좀 이제 그 장애 정도가 극심하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 개의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정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 50cm, 40cm, 50cm만 떨어져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귀를 이렇게 막 갖다 대기도 하고 또 할 수 없이 보청기를 쓰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한쪽 귀의 청력은 80, 그렇게 완전히 거의 뭐 잃어버린 청력이지만 한쪽 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40데시벨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청각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를 앓으면서도 평형 기능까지 상실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요, 양적 평형 기능이 이제 양측으로 기에 있는 그 기능이 평형을 유지해 주는 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10m를 똑바로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가다가 또 멈춰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멈춰야 돼요.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 걷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막 세상이 흔들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계속 어지럼증이 느껴지거든요. 그건 이제 평형 기능에서 근데 걸어가기는 10m를 걸어가는데 10m 가는 동안에 몸이 많이 흔들리죠. 똑바로 정상적으로 걸어가기는 좀 어렵고 몸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복합적인 신체 운동이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상적인 또 시공간을 느끼는 이런 몸을 움직이면서도 느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행동을 어려운 사람 이런 것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한 가지 상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소리는 20dB입니다. 요거는 새가 째째째째 짖는 소리.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냥 꼭 40cm, 50cm들이 붙어 있지 않아도 한 1mm 이상 떨어져도 보통 하는 말 들을 수 있는 소리, 이런 게 20dB입니다. 그리고 기차 소리가 100dB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만난 청력장애 아동은 기차 소리가 크게 100dB인데 어쩔 때 한 번씩 꽉 이렇게 기적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그 아이의 귀에는 가물가물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뭐 이렇게 보청기를 끼고 해도 참 많이 어렵죠. 결국은 농아학교를 가더라고요. 자, 기의 해부 생리와 청각 경로입니다. 이 그림은 교재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기관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그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로 이제 귀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그 길을 따라서 전달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 귀 바퀴를 이개라고 합니다. 이자는 귀 이자입니다. 귀와 코 이런 것을 치료해주는 병원을 이비인후과라 그러잖아요. 귀 이자 코 비입니다. 그리고 입은 입구, 눈은 눈, 목, 시각장애는 볼 시자, 그처럼 이자는 귀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게라면 귀 바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모아줍니다. 소리를 모아서 그다음에 여기서 소리를 전달하는 길이 있는데 그걸 외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계와 외이도를 합쳐서 외이 바깥기다 이 말이죠.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기의 구성은 크게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계와 외이도로 구성되어 있는 외이는 이계에서 소리를 모아서 외이도로 전달됩니다. 바깥에 있는 귀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길이라 그래서 외이도라고 합니다. 소리를 받으면 거기서 이제 공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까지 전달하냐면 중위에 있는 고막으로 전달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이 이계와 외이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음향적으로 이제 큰 소리다. 그 다음에 뭐 시끄러운 소리다.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이런 것을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소리다,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런 위치를 판별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특히 귀가 밝은 동물이 개가 이제 귀가 밝죠. 멀리서 들리는 소리도 반응을 하지 멍멍 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에 들어오는 이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걸러주는 청소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소리 분별이 분명합니다. 외이에 손상이 돼서 여기 잘리거나 이러면 소리 분별이 잘 안 될 분들은 필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고막으로 전달되는 그런 조금 불편함 그리고 또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이인데요. 중이의 시작은 고막입니다. 중의 기능에서는 그 고막이 시작점으로 해서 고막이 웨이도를 타고 들어온 소리를 막 공명을 일으킬 때에 웨이도에서 공명을 일으키면 고막이 진동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 에너지가 형성되고 그것이 전달돼서 압력을 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리 압력.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기압이 낮아지지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할 때는 그 솥뚜껑 위에다가 큰 돌을 올려놓으면 그 안에 내용물이 좀 압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가 좀 멍멍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상에서 이제 받던 그 압력과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압축 효과, 그걸 딱 느낍니다. 그래서 고막이 몸에 반응할 때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그런 걸 할 때에 좀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신호를 전달하면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해근이라서 고막장근, 등골근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중이와 내의를 보호해주는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고막의 전후 공기의 압력을 동일하게 유지해줍니다. 고막에서 이 압력이 높다 낮다 그리고 또 많이 아프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압력을 조절.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섬세하게 만들어 놓았죠. 조직의 신진대사나 공기 공급 그리고 분비물 배출. 이 좁은 데 무슨 그런 분비물이 있을까 하지만 기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있는 기관을 보호하고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리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소리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럴 때는 고막이 이제 고장이 났거나 상했거나 이럴 때는 또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너무 심하게 압력의 어떤 저하를 느낀다 이러면 이관이 고장난 것이 아닐까. 전문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의입니다. 내의의 기능은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기관입니다. 중의의 기계적 반응을 중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이관이나 근육이나 고막에서 신호를 보내는 그 반응을 청신경, 듣는 신경, 시신경은 보는 신경이죠. 청신경 또는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 아주 세미한 소리로 변별하게 됩니다. 뇌에 있는 반고리판은 모든 방향의 회전성 운동을 감지합니다.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또 자기 몸을 이 회전할 때 어떻게 축을 잡아야 되는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석기관이 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기울기를 느끼게 합니다. 자기 몸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얼마나 기울고 있는지 우리 몸의 직선 운동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잘 안 될 때는 벌써 평형이 깨진 거죠. 그런 감지를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유난히 걸음이 비틀비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각도 나쁜 친구들이 이제 평형을 귀에 고장이 났을 때 평형을 잃어버리면 소리만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 걸음걸이도 이상하다 이런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들에서 나오는 신호는 다 이 뇌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중추신경계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가 흔들릴 때 몸의 균형을 잘 못 잡게 되지요. 그래서 몸의 균형도 잡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몸이 흔들리거나 그다음 10km를 잘 못 걸어가거나 이럴 때는 뇌의 기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장애의 분류에서 청력 손실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듣고 말하는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에 청각장애로 판명받는 아이들은 선천적이거나 그 다음에 영유아기에 일어나는 특별한 환경적인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 전부터 청각장애 있는 아이는 부모가 잘 감지해야 합니다. 어떤 발레리나가 돌이 되기 전에 그 부모가
이 아이가 못 듣는다는 것을 첫돌이 되기 전에 감지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불러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못 듣는 게 아닌가 하고 검사를 했더니 역시 선천적으로 듣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은 이게 움직이는 율동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율동을 하는데 음악을 전혀 듣지 못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율동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시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박자 감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 리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발레리나로서 프리마돈나까지 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언어를 습득한 후에 외부 환경의 어떠한 요인으로 청각장애로 판명받는 경우 허다합니다. 우리도 언제 이런 장애가 올지 모르거든요. 이것은 후천적으로 유아동기를 전후로 해서 언어 습득 전에는 영유아기를 전후로 해서 판명받을 수 있는 거지만 언어 습득 후에는 유아동기를 전후로 이 친구들은 언어 습득이 되기 때문에 언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근데 역시 자기중심적인 말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를 이상하게 크게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청각장애 아동의 분류 중에서 청력 손상 부위와 청력 형에 따른 유형에 따른 분류입니다. 청력 손실 부위에 따른 분류인데요. 전음성 난청, 난청이냐 농인이냐 이 분류에서 난청입니다. 외이나 중의의 문제로 바깥기나 그다음 고막 있는 데까지 문제로 발생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중등도 정도 되는 것으로 어떤 보조기구의 영향을 받으면 제대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력 손실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청이 심한 편이죠. 그 다음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외이나 중의가 아니라 저 안쪽에 뇌이나 청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 안에 시신경이 있는 망막이 손상됐을 때 굉장히 회복하기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난이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청력 손실 경도부터 최고도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이 뇌 부분에서는 정말 80dB를 잃었느냐, 60dB를 잃었는가, 40dB를 잃었는가 이 정도에 따라서 그 경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성 난청,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경우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의도, 중의도, 그리고 또 뇌까지도 지금 같이 손상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지만 청력 손실 부위에 따라서 또 장애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장애의 원인입니다. 청각장애의 원인은요, 출생 전에 모태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쉽게 말하면 참 불행한 케이스인데 산모가 임신 상태에서 풍진을 앓는다든지 그 다음에 산모가 유전적으로 유전인자를 청각장애 유전인자 농인으로서의 인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경험한 바로는 그 청각장애인 아이들은 거의 어느 습득 전에 청각장애인 아이들은 농인이 됩니다. 말하면 봉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큰 아들도 농인이고 둘째 아들도 농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농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농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천적인 아주 유전적인 인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버지는 그 바이러스 복용자였던 것 같아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청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사용하던 언어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청각장애의 원인은 모체의 건강 상태, 특히 풍진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유전, 그 선천적 농인, 예.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받는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생 후에는 중이염을 심하게 앓는다든지 그다음에 내막염을 앓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소리에 자극을 받았을 때에 고막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출생 후의 원인으로서 청각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경험한 바로 두 아이가 갑자기 뇌수막염이 걸렸습니다. 근데 같은 날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한 집은 서울대학병원에 갔습니다. 한 집은 부산으로 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근데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친구는 청각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뇌수막염 후유증으로요. 근데 한 친구는 깨끗하게 회복을 하였습니다. 출생 후에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각과 시각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유용하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락 안 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많이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키보드를 만든 사장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점자 키보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한 시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투자하겠다. 하나님이 만드는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하면서 점자 키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돈이 되는 그런 물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옴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에 비하면 훨씬 낫죠. 그러나 마음대로 들을 수 없고 또 듣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형을 잃어버리는 뇌의 이상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천적으로 이제 유전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후천적인 그 상태는 빨리 서두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의학적인 혜택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청각장애 아동을 만나게 되면 많은 자료를 동원해서 조금의 데시벨이라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간고사 시간입니다. 근데 이 중간고사를 치르려면은 우리 강의실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무처에 알아보니까 중간고사 기간에는 교실 부여받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알아서 이제 중간고사는 좀 처리해 주시고 기말고사 때는 대면으로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빼고 기말고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점수 받기가 좀 불리해집니다. 한 방에 점수를 팍 얻을 수도 있지만 한 방에 확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그리고 쉽게 하기 위해서 오픈북으로 시험을 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시험 문제를 4문제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문제의 답을 쓸 것인가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